자바 FX 관련된 그 내용을 이제 계속 이제 말씀드릴 건데, 지금 종강할 때까지 얼마 안 남아서 원래는 그 자바 FX를 총 4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직접 저랑 같이 치면서 실습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실습할 코드들을 이미 다 만들어 가지고 올려놨어요. 그럼 이제 지금 다운 받아 놓으셨으면 좋을 거고, 그 본 코드를 가지고 실행해 보면서 그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치지는 않고 코드를 보고 실행하면서 실습을 할 거니까 컴퓨터를 켜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세 번째 어디까지 봤냐면 텍스트 필드까지 해봤어요. 텍스트 필드까지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해볼 게 텍스트 에리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필드는 한 줄 입력을 받을 때 쓰는 거예요. 텍스트 필드는. 근데 여러 줄을 입력받거나 여러 줄을 보여주고 싶을 때는 텍스트 필드를 쓸 수가 없고 텍스트 에리어라고 하는 걸 쓰셔야 돼요. 텍스트 에리어. 그래서 그런 걸 쓰고, 물론 이 텍스트 에리어나 텍스트 필드는 입력 용도로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입력을 막아놔가지고 디세이블 시켜놔가지고 출력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레벨, 스코어 이런 것들을 레이블로 쓰지 않고, 그러니까 보통은 글씨 이렇게 출력하고 싶으면 레이블로 써서 출력을 해요. 근데 이렇게 네모난 칸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뭔가 출력하고 싶으면 레이블을 안 쓰고 텍스트 필드를 써서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입력, 사용자가 바꿀 수 없게끔 디세이블 시켜놓고 여기다 출력하는 방식 쓰고 있어요. 테트리스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텍스트 필드는 한 줄만 할 수 있다. 대신에 텍스트 에리어는 여러 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 줄을 하게 되면 5줄인데 지금 현재 보여주는 건 6, 7, 8줄을 칠 수가 있죠. 그러면 뭐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냐면 스크롤 바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크롤 바는 텍스트 에리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아서 스크롤 바를 쓸 수 있게끔 이 텍스트 에리어를 스크롤 기능이 있는 페인으로 덮어 씌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겠고, 이 스크롤 페인에서는 스크롤 바를 언제 보여줄 것인가, always는 항상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기본은 뭐냐면 항상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엔 안 보여줬다가 더 넘어가거나 밑으로 가면 그때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as needed이에요. as needed. 그래서 그 폴리시도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운받은 것 중에 텍스트 에리어라고 하는 그 코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이게 맥에서 볼 때랑 그 윈도우에서 볼 때랑 약간 차이가 나서 이 개수들이 좀 안 맞아요. 근데 뭐 할 수 없고. 그래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이게 텍스트 에리어, 여기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은 여기다가 이렇게 칠 수 있고요. 친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이런 게 떠요. 이 뜨는 거는 우리가 만든 건 아니고 라이브러리에서 기본적으로 파일 저장, 파일 블로그 할 때 뜨는 거예요. 윈도우스는 이렇게 뜨고 맥에서는 좀 다르게 떠요. 그래서 이렇게 뜨면 여기다가 1.txt
파일명은 상관없는데 저장을 누르면 저장이 되고요. 전체 지우기 하면 없어지고 불러오기 하면 요게 뜨는데 여기서 아까 1.txt를 선택하면 다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 예제에서는 간단한 파일 처리 관련된 예제도 들어있으니까 우리 파일 처리 언제 필요할까? 테트리스 할 때. 명예전당 만들 때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좀 잘 봐두시면 되는데, 자, 코드를 한번 볼게요. 텍스트 에리어는 여기서 그냥 만드시면 돼요. 텍스트 에리어. 기본 생성자 갖고 만드시면 돼요. 필요할 때. 만든 다음에 텍스트 에리어는 항상 하나만 놀지 않고 걔가 같이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스크롤 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롤 페인에다가 여기다 스크롤 페인을 만들어 주시고 스크롤 페인에다가 내가 만든 텍스트 에리어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always, never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를 바꾸면 지금은 이 호리존털 바는 항상 나타나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친 상태에서도 요걸 조정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메모에 여기 보면 40, 50 됐는데 이거는 초기 그 화면 모습을 나타내요. prefer column count가 40이면 최대 몇 개? 40문자, 그러니까 최대 40문자가 아니라 최소 40문자가 보일 수 있게끔 화면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prefer row count가 오면 몇 줄? 5줄을 쓸 수 있게끔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 가지고 초기 그 텍스트 에리어의 크기를 우리가 대략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 두 개 갖고.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또 보여드리면은 여기다가 이미지가 3개 있는데 요 3개의 이미지를 어디다 넣었어요? 버튼에 넣었죠. 그렇죠? 버튼. 그래서 버튼에 넣고 싶으면 우리가 앞으로도 그랬지만 이미지를 쓰고 싶을 때 이미지라는 걸 통해서 이미지가 있는 파일을 불러드리고 이 이미지를 화면에 보이기 위해서 얘를 이미지 뷰에 다시 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버튼에 보여주고 싶을 때는 버튼에 있는 set 그래픽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해주시면 버튼에 그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제가 자바 강의할 때 작년도부터 테트리스 했고 그 전에는 뭐 했는지 아세요? 테트리스 말고 마인스위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인스위퍼를 과제로 한 게 아니라 기말 시험을 마인스위퍼로 했어요. 어쨌든 근데 마인스위퍼 재밌었겠죠. 그래서 마인스위퍼를 짜서 함수 한 3개 비워놓고 2시간 동안에 마인스위퍼 완성하세요 라는 게 기말 시험이었어요. 어쨌든 근데 마인스위퍼 아시죠? 폭탄 지뢰. 그럼 이 마인스위퍼를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버튼을 5x5 10x10 만든 다음에 버튼에다가 폭탄 모습 깃발 모습 이렇게 그려서 지뢰찾기를 만들 수가 있고, 만약 여러분들이 애니팡을 한번 만들어 본다면 애니팡도 그렇게 비슷하게 버튼들을 10x10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과일 그림 같은 거 만들어 놔가지고 랜덤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거 갖고 사라지고 없어지게끔 코딩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런 걸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처리하는 부분은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필드 또는 텍스트 에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메소드는 getText, setText예요. getText는 거기에 적혀져 있는 문자열을 가지고 오는 거고, setText는 새 문자열을 거기다가 쓰는 거예요. 그럼 전체 지우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 setText 해가지고 빈 문자열을 거기다 써주시면 텍스트 에리어에 있는 내용이 다 지워집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텍스트 에리어에 있는 또는 텍스트 필드에 있는 거를 원래 있던 내용을 지우고 싶다. 그러면 setText 빈 문자열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파일 처리하는 부분 잠깐만 설명드리는데, 아까 봤던 요 다이얼로그 창들, 파일 찾고 파일 이름 저장하고 이럴 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요 두 개예요. show open dialog, show save dialog예요. 그래서 요거 실행해서 내가 엉뚱한 짓 안 하면은 내가 선택한 파일 또는 내가 저장하려고 하는 파일명이 가지고 옵니다. 파일이라는 걸로. 근데 여기서 보면 스캐너를 쓰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텍스트 파일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파일 하면 텍스트 파일이 있고 이진 파일이 있어요. 텍스트 파일은 노트패드 같은 걸로 불러들이면 내용을 볼 수 있는 거고, 노트패드 불렀을 때 제대로 내용이 안 보이면 그거는 이진 파일이에요. 뭔가 인코딩 돼 있어가지고 그거는 그 인코딩을 디코딩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아량글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량글 파일을 노트패드 열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특수한 방법으로 인코딩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캐너, 원래는 우리가 키보드를 입력할 때는 system.in 하는데 여기에 파일명을 주시면 그 파일을 오픈해서 그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일 오픈하면 항상 끝에 가서 뭘 해야 돼요? 파일을 열면 나중에 파일을 닫아줘야 되죠. 이 코드 보면 클로즈 하는 메소드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try catch라고 하는 구문은 봤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특이한 게 보통 try는 try catch 이런 식으로 되죠. 그렇죠? catch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요번 거는 어떻게 되냐면 try 가로 열고 가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가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 리소스를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스캐너든 뭐 이런 거를 넣어주시면 파일이 오픈이 안 되면 이 자체를 안 해요. 그리고 try resource라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 제대로 오픈이 되면 이거 다 한 다음에 자동적으로 클로즈를 해줘요. 예전에는 이런 구문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썼냐면은 try 안에다가 스캐너를 구문을 넣고 finally에다가 클로즈를 해놨어요. 그런 식으로 코딩을 했는데 이제 이 try resource라고 하는 새로운 문법이 나와서 이제 우리가 파일 같은 걸 오픈할 때는 그 오픈하는 코드를 여기다 넣어줘요. 그러면 오픈이 되고 닫는 거는 내가 안 해도 된다. 자동적으로 해줘요. 편하죠. 그래서 오픈하면 되는 거고, 그 스캐너는 그런데 이제 시스템, 우리가 그 화면에 출력할 때는 system.out 이런 거 썼는데 이제는 이제 파일로 아웃풋 할 때는 system.out은 그 화면을 나타내는 객체이기 때문에 그거 쓰면 안 되고 실제 파일 오픈해서 써야 되는데, 그때 가장 많이 텍스트 파일 처리할 때 많이 쓰는 게 print writer예요. print writer. 그래서 파일명 주시면 돼요. 그리고 출력할 때는 우리가 썼던 print ln, print f 같은 걸로 파일에다가 라이팅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파일에 쓰는 거는 텍스트 에리어에 있는 데이터를 몽땅 갖고 와서 쓰면 되죠. 근데 몽땅 갖고는 너무 쉬워. getText만 부르면 통으로 문자를 만들어줘요. 텍스트 에리어에 내가 20줄, 30줄 써도 getText 하면 그 30줄을 문자열로 해가지고 통으로 우리한테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프린트 걔를 통으로 써주면 라이팅은 끝나요. 간단하죠. 근데 불러들이는 거는 우리가 통으로 한 번에 부르는 방법은 없어요. 파일을 통으로 내가 메시지 하나 줬는데 함수 하나 줘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내용을 문자열로 해가지고 통으로 가져오는 건 없고요. 한 줄씩 읽어야 돼요. 한 줄씩 읽을 때는. 그래서 has next line 있는지 보고 있으면 next line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는데 한 줄씩 받아서 한 줄씩 쓰는 건 아니고, 만약 화면에 쓴다면 한 줄씩 쓰면 되겠지. 파일 읽어서 파일 읽고 한 줄 화면 쓰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텍스트 에리어에다가 써야 되는 거잖아요. 파일에서 읽은 것들을. 그러면 하나의 문자열에다가 내가 읽어드린 모든 줄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거는 더하기로 계속 하시면 돼요. 더하기로 쭉 더하면은 이 인에 파일에 뭐 30줄, 50줄 있든 그걸 다 갖고 와서 하나의 문자열로 이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간단하게 셋 텍스트 하나 해주시면 화면에 통으로 문자열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여기 때 또 주의할 사항은 next line 하면 요거까지는 안 갖고 와요. 걔는 요 전까지를 갖고 오죠. 근데 내가 화면에는 얘를 출력하고 싶으면 얘를 넣어줘야 되니까 요거 하나 주의해 주시고요. 됐고 시간이 갔는데 다른 거 좀 하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설명 보여드리고 싶은 게 타이머 테스트라고 타이머 테스트 파이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 파일이 세 종류가 있는데 이걸 한번 실행해 보세요. 멋있죠? 안 멋있어? 비웃어? 무슨 이거 만드는 거 어려워. 실행을 하면 쭉 가서 터져요. 자, 이게 타이머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 FX에서는 타임라인이라는 걸 가지고 그 애니메이션을 처리해요. 그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미지는 3개 씁니다. 이 비행기 하나 있고 미사일 있고 나중에 터질 때 터지는 이미지 3가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타이머는 2개 씁니다. 얘 움직이는 거, 얘 움직이는 거. 타이머를 2개 써요. 그래서 타임라인이 2개예요. 2개 쓰고 타임라인은 우리가 테트리스에서 잠깐 봤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다시 이쪽 코드를 좀 보시면 여기 보시면 타임라인은 지난번에 보면 요 2개를 썼을 거예요. 테트리스에서는. 그래서 set cycle count. 카운트는 만약 10 하면은 10번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animation.indefinite 하면 무한정 반복이 돼요. 근데 무한정 반복시키겠다는 거는 내가 종료 시점을 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특정 시점이 되면 지금은 둘이 겹치면은 그때를 종료 시점을 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이제 indefinite 쓰시면 되겠고 지난번에는 여기다가 직접 이렇게 프레임을 빼내지 않고 여기다가 직접 썼는데 이제는 요 핸들러를 처리하기 위해서 얘랑 얘를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갈 거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요 키 프레임이 뭘 하는 거냐면 애니메이션, 어떤 애니메이션을 타임라인에서 처리할지를 정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은 500이면 0.5초 동안 진행이 되는 거예요. 0.5초. 이 애니메이션은 0.5초 동안 진행이 되고 뭘 하냐? 요거는 좀 이따 보고 여기 보면 new key value 해가지고 SC view의 X 프로퍼티를 10. 그러니까 X축으로 10개를 이동시키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 0.5초 동안. 0.5초 동안에 10번을 하라는 거야. 그리고 그게 완료가 되면 타임 핸들러를 부르라는 거예요. 타임 핸들러를. 그리고 타임 핸들러로 가면 실제 그 SCV의 X 값을 10, X축으로 10 이동을 시켜놔요. 만약에 얘를 이동 안 시켜놓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면 얘가 갔다가 10칸 갔다 돌아오죠. 그러니까 얘는 애니메이션만 시켜줄 뿐이지 실제 그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좌표 자체를 바꿔놓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가고 나서 그 다음에 10칸은 여기부터 또 10칸 10 좌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10칸을 0.5초 동안에 간 다음에는 다시 여기서부터 또 10칸 가라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요 SCV를 플러스 10, MV는 마이너스 10 올라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10을 해주고 요 두 개를 인터섹트해요. 그래서 겹친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랑 이 이미지가 겹치면 맞은 거죠, 둘이. 그럼 폭파시켜야 되니까 요 타임라인은 끝내고 그룹의 현재 그룹에는 SCV와 MV 두 개의 이미지만 들어있어요. 그거를 클리어 시켜줘요. 그럼 없어지는 거지. 없어지고 여기다가 폭파 이미지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폭파 이미지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0. 그래서 만들어 놓고 두 개를 플레이 시키고 그러면 얘가 초기 위치. 초기의 XY 위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하면 쭉 가서 터져요. 그런데 요 네 번째 거 4라고 되어 있는 걸 한번 해보면 뚝뚝뚝 끊기죠. 이거는 타임라인을 제대로 안 써서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타이머를 설정해 타이머를 설정해 놓고 타이머가 끝나면은 요만큼 이동해서 사로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만큼 이동해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기는 게 있어요. 근데 요 키프레임을 이용하면 얘가 스무드하게 그렇게 움직이게끔 자동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요거를 좀 간격을 좁혀가지고 0.5초도 여기다 그려서 이동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럼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그 부자연스러운 거를 이제 자바 FX에서는 타임라인과 그 키프레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가요. 그리고 또 좋은 건 예전에는 우리가 스윙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리고 지우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 지우고 그리는 거를 이 코드 안에는 없어요. 다 자바 FX가 지네가 스스로 해주는 거예요. 원래는 배경은 싹 지우고 하얀색으로 싹 지우고 다시 그리고 지우고 다시 그려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는데 이 자바 FX에 있는 요 기능은 그런 것도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내가 X축으로 이동하겠다, Y축으로 이동하겠다, 얼마만큼 빠른 속도 이동하겠다 이런 것만 설정해주면 쭉 자동적으로 되고요. 얘는 이제 폭파는 안 되는데 그 타임라인 말고 트랜지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트랜지션은 요 둘이 안 보이네 또. 요 동안에 SCV를 이동시키는데 85 set by X 85 이동시키라는 거예요. 4초 동안. 4초 동안 이동시키라는 거고 요 트랜지션은 뭐 몇 초 동안에 마이너스 100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그렇게 해놓고 플레이 시켜놓으면 두 개가 동시에 쭉 가요. 근데 이거는 중간중간에 내가 잘라 들어가가지고 그 핸들러로 불러가지고 하기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도 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주로 여러분들은 이제 요 첫 번째 타이머 테스트에 있는 코드를 잘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충분히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잠깐 쉬었다가